어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건물은 아주버님 주고, 넌 고생했으니 폐물함 가져가라. 저는 10년 동안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낸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수십억 건물은 장남에게, 저는 낡은 폐물함 하나였습니다. 제 이름은 이지연, 46입니다. 남편은 둘째이고, 위로는 잘 나가는 변호사 아르버님이 있었죠.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을 때 가족회의에서 나온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여보, 나는 사업하느라 바쁘고 형님은 나란 일 하시는데 어떻게 수발을 들겠니? 나중에 공로 인정해준다고 하니 부탁해.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쓰러진 노인을 외면할 수 없었던 제 미련함 때문이었겠죠. 남편은 사업이 어렵다며 매달 생활비도 겨우 가져다 주었고, 저는 어머님 간병과 두 아이 뒷바라지를 위해 식당 파트타임까지 뛰며 10년을 버텼습니다. 어머님의 상태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했습니다. 치매 증상까지 오면서 저를 파출부 취급하거나 도둑으로 몰기도 하셨죠. 아주버님은 가끔씩 잠깐 들러 과일 바구니 하나 던져두고 가면서 어머니 안색이 안 좋네. 관리 좀 잘해요. 훈수만 뒀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진 3층짜리 꼬마 빌딩이 재개발에 들어간 겁니다. 시세는 순식간에 수십억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얼굴도 안 보이던 아주버님이 매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공증 전문가를 좀 압니다. 미리 정리해 두셔야 나중에 골치 안 아파요. 남편은 옆에서 형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며 무책임한 태도만 보였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내가 바친 청춘 10년이 부정당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어느덧 어머님의 장례식이 끝나고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강남 상가 건물과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장남에게 상속한다. 차남에게는 현금 5천만 원을 지급한다. 며느리에게는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 내 폐물함을 물려준다.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재수 씨, 너무 서운해하지 마. 원래 상속은 법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재수 씨가 쓴 간병비랑 생활비, 사실 우리 집안 돈으로 나간 거나 다름없잖아?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가 건네준 낡은 폐물함을 앞에 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보였습니다. 아이들 소풍 도시락 한 번 제대로 못 사주면서 어머니 목욕물을 받던 제 모습, 허리 디스크가 터져도 복대를 차고 미음을 끓이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내가 10년 전 그 제안을 거절했더라면? 만약 내가 나 자신을 더 사랑했더라면? 상상 속의 저는 지금보다 훨씬 생기 있고 아이들과 더 많은 추억을 가진 행복한 미였습니다. 그래, 우리 또 공허한 추억을 만들자. 저는 제 인생을 이 집구석의 무료 간병인으로 소모해버린 것에 대해 깊은 구역질 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폐물함 바닥에서 낡은 종이 뭉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가 오기 전 정신이 맑을 때 작성해 두신 진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주버님이 어머니 몰래 인감도장을 도용해 자신 명의로 했던 땅의 계약 서사본과 어머니의 통장에서 수시로 거액을 빼내간 내역이 적힌 가계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장남의 탐욕을요. 어머님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저에게 이 폭탄을 맡기신 거였죠.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는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즉시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유언장 무효 소송과 함께 기여분 결정 청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아주버님이 어머니 몰래 빼돌린 자금에 대한 횡령 혐의 증거를 제출했죠. 법대로 합시다. 라고 소리치던 그는 제가 제출한 증거들과 어머니의 친필 가계부가 나오자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지난 10년간 작성해온 간병일지와 병원 영수증, 그리고 아주버님이 방문을 거부했던 통화 녹취록들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제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법원은 장남의 유언장 조작 의혹과 횡령을 인정했고 저의 10년 간병 공로를 인정해 상속 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판결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정리했습니다. 자기 엄마 수발된 아내보다 형의 눈치를 보던 그 남자에게는 단 한 푼의 재산 분할도 해주지 않고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어머니의 건물을 매각하고 제 몫을 챙긴 날 저는 처음으로 저만을 위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주버님은 횡령 혐의로 변호사 협회에서 징계를 논의 중이고 남편은 사업마저 망해 고시원을 전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연 씨, 독하다라고요. 하지만 저는 대답합니다. 아니요. 이제야 제 인생을 찾은 것 뿐입니다. 10년의 겨울을 지나 드디어 제 인생에도 봄이 왔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